안녕하세요. 돈방석 풍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넘게 사람들의 사주를 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신뢰,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화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돈 버는 비법도 아니고 대박이 나는 풍수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주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이 사주라는 것이 운명을 읽는 도구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난 연, 월, 일시 이 네 기둥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또한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8글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출생 시기부터 사망 시기까지 인생의 행로를 읽어 나가는 도구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주를 보면 젊었을 때는 굉장히 고생이 심한 사람들은 40대에 크게 일어날 흐름이 보이고, 신기할 정도로 초년에 고생을 한 사람은 말년에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전혀 인생을 살고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년월일, 같은 해, 같은 달, 비슷한 날, 똑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고 한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게 삶을 포기하기 직전인 사람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저도 궁금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사주 말고 사주의 그 뒷면에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면 저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뭐 돈이 없어서 힘든 눈과 그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힘든 눈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 눈에는 아직까지 희망적이고 의욕적이고 그런 불꽃들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보겠다는 긴장감이 있어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는 그런 의욕이나 긴장감이 있는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그 눈에 불꽃 자체가 꺼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버티는 그러한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돈이 힘든 사람들보다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제가 실예를 한번 들어보면 50대 후반의 여성인데 처음 오셨을 때는 얼굴빛이 완전히 그냥 땅처럼 어두웠습니다. 남편 사업도 무너지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그 와중에 자식들과의 사이도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하면서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사주를 보니 참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시기부터는 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어요. 운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조금씩 고쳐 나가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참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제가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지금도 저는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버텨왔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웃으면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해요. 저는 그날
그 사주를 상담을 해주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인생을 크게 흐름을 봅니다. 10년 단위로 들어오는 대운, 그 안에 1년 1년씩 흐르는 세운, 그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뭐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그 흐름을 잘 읽어 나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 사주란 말이에요. 저는 참 굉장히 흥미로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아주 잘 나갔던 분들, 뭐 운이 좋아서 사업을 성공을 하고 젊었을 때부터 많은 제복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들한테 부모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돈 걱정 없이 살아왔던 사람.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평생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사주에서는 후고형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힘들었던 분은 50대, 60대 이후에는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행복한 방법으로 피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이 그분들을 정신적으로나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화려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만큼 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깊이가 그 후반에 그 사람들의 운을 받아내는 그릇이 된 거예요. 반대로 젊었을 때 사업에 성공하고 주변 사람들이 넘쳐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는데 후반기에 50이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대운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분들이 잘 나갈 때 무엇을 잘 쌓아 놓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을 쌓아 놓았느냐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쌓아 놓았느냐. 이 돈은 운이 나빠지면 함께 나빠져 가요. 돈이 많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운이 나빠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 어떤 노후의 후반의 삶을 붙들어주는 것이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수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집의 방향이 좋고 현관이 밝고 뭐 물이 잘 흐르는 구조라도 하더라도 그 집안에 어떤 가족 간의 원망이 가득하고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고 또 신세 타령하면서 한숨 소리가 집안 곳곳에 배어 있는 그런 집은 기운이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거를 인화, 사람 간의 화목이 없으면 직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의 기운도 막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땅의 기운보다 사람 사이의 어떤 기운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작고 오래된 집이라도 가족 간에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웃음이 있고 감사하는 말이 오가는 집은 기운이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 온 분들 중에도 작은 빌라에 살면서도 자식들이 다 잘되고 남편이 안정적이고 본인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집안에서 절대 불평불만 소리가 없었어요. 다시 그 50대 여성분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그분은 상담 이후에 몇 가지를 바꾸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오래 참고 지내온 인연을 하나하나 조용히 정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억지로 연락하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사람의 인연을 정리를 하나씩 한 거죠. 그 대신 뭐 작은 화분 하나를 들어놓으면서 거기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졌다든지 뭐 동네에 있는 교회나 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내 마음을 달랬다든지 또 혼자 차 마시는 시간을 하루에 한 10분 20분 가졌다든지 사실은 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다시 2년이 지나고 이랬을 때 그분의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피부가 맑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눈빛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지가 않아요. 제가 참 절망 속에 빠졌을 때는 아침에 눈 뜨기가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사실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지 않다. 이게 사실 큰 변화이죠. 힘든 시절을 겪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오랫동안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진실 하나는, 인생은 선천적과 후천적으로 나누어지는데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주어진 거예요. 8글자 생년월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타고난 기질, 가정 환경, 이런 거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숙명이죠. 그런데 후천운은 틀립니다. 후천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어떤 방향을 하고 그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선천사주는 같았지만 각자의 마음이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그 후천운이 그 사람의 운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한 결과에 그 운이 바뀌는 순간이 어떤 마음을 새로이 먹고 다짐을 하느냐, 그 순간부터 새로운 운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될 때입니다. 남의 집에 아빠는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버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 비교를 하면 자기가 힘들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되게 괴로워요. 친구가 빨리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을 계속하면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거를 내가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은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운이 포인트 쌓이듯이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하고 인연이 안 되는, 억지로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한다든지, 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인연은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 관계에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피곤하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2시간, 3시간 떠들어도 피곤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에너지의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나의 운이나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에너지를 채워야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비어있는 거는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냉정하게 해야지만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야지만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조금 일이 안 된다 이러면 자기 팔자를 굉장히 원망을 하고 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되는 일이 없고, 자기 자신을 늘 원망하는 에너지가 자기 운을 가장 빠르게 깎아먹어요. 좋은 운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집에 좋지 않는 물건을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도 자기를 비하하는 나쁜 기운은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3가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주변의 에너지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 운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분명히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주위에서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인생은 생각보다 길잖아요. 40대에 피는 꽃이 있고 50대에 피는 꽃이 있고 또 60대에 피는 꽃이 있죠. 여름에 피는 꽃만이 꽃이 아니에요. 또 늦은 가을에 홀로 피어나는 국화가 어떤 꽃보다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후천운이 좋으면
그 운이 오래 간다는 걸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왜 꽃이 피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오늘부터 하나하나 내 모든 원망과 모든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래된 원망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부분이 후천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순간을 느끼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이 채널을 계속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돈방석 풍수였습니다.